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어제 풍원정밀의 기업 분석 영상을 채 다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치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 영상 길이가 또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것 같아서요. 최대한 간단하게 분석 영상부터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해볼게요. 제가 해시태그로 FMM을 강조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밀은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OLED 증착 공정이란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OLED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유기물을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합한 위치에 입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OLED 패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판이 되는 유리판 위에 빨강, 초록, 파랑 이런 색을 내는 유기물층이 있고요. 이 유기물층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판이 또 안전하게 덮어주는 게 바로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유기물층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림의 오른쪽처럼 화소를 형성하는 발광층, 레드, 그린, 블루 이런 픽셀들이 있고요. 전기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를 이동하게 하는 공통층이라는 게 있어요. HIL, HTL 등등등. 그리고 이 유기물층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가했을 때 OLED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발광층과 공통층이 패널의 제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위치하도록 구성할 때 쓰는 게 바로 증착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판에다가 화소를 구성하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내는 유기물이 배치되도록 해서 자체 발광하는 픽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해당 유기물질을 놓고요. 적정 온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유기물질들이 분자 단위로 기화되겠죠. 이 기화된 유기물질을 기판에 제 위치에 딱 입히는 거. 이 과정이 바로 증착 공정이에요. 증발을 시켜서 입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특정 위치에 특정 색깔이 제대로 배열이 돼야 제대로 발광할 수가 있거든요. 공통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이때 그 증착원, 유기물질이 되는 증착원과 기판 사이에서 정확히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탈 마스크입니다. 구멍이 뚫린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와 구멍의 위치를 맞춰서 유기물을 증착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원정밀은 바로 이 메탈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메탈 마스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층을 증착시킬 때 쓰는 오픈 메탈 마스크. 공통층은 전자적인 기능을 가능하게끔 한다고 했죠. 그리고 발광층을 증착시킬 때 쓰는 파인 메탈 마스크. 둘 다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주로 쓰이는데 왼쪽의 오픈 메탈 마스크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공통층을 증착할 때는 디스플레이 화면 전체에다가 증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구멍 하나가 핸드폰 화면의 전체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파인 메탈 마스크는 발광층을 증착하기 위한 메탈 마스크니까 화소별로 증착이 돼야 돼요. 굉장히 미세한 화소 크기의 구멍들이 화소 수만큼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치 정밀도도 그만큼 높아야 되고 미세 구멍의 개수도 엄청 많아야 되고 철판의 두께도 얇아야 돼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럴 때 구멍 하나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그 위치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OLED의 수율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바로 이 FMM, 파인 메탈 마스크고요.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루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택바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림처럼 긴 막대기 형태로 생겼는데 이거는 TV용 OLED 증착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2010년 초에 풍원정밀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TV용 패널은 아무래도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크기에 맞는 오픈 메탈 마스크를 한 장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고객사와 함께 이런 형태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때 이 풍원정밀이 엄청 큰 폭의 양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때 마련한 돈으로 파인 메탈 마스크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메탈 마스크 시장 상황이 어떤지 표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오픈 메탈 마스크는 국내에서 풍원정밀, 세우인코퍼레이션, 핌스 이렇게 3개 회사의 과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풍원정밀의 국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점유율 약 90%,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그 점유율이 약 30%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핌스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를 주로 공략하고 있고요. 세우인 코퍼레이션은 중국과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틱바 마스크는요, 국내에서는 풍원 정밀이 유일한 것 같아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는 국내 업체들이 아직 진입을 못했어요. 일본의 다이니폰 인쇄라는 업체가 15년 동안이나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오죠? 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중요한 건 뭐다? 파인 메탈 마스크 시장을 노려야 된다. OMM, 오픈 메탈 마스크와 이 스틱바 마스크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풍원정밀 말고도 이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FMM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 많지 않겠어요? 국산화시키려는 기업들이. 그래서 국내 개발 현황을 보면 다양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 개발 시도는 많았는데 양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풍원정밀 외에는 대표적으로 피롭틱스, APS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FMM을 제조할 때 기업들마다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크게 전주도금, 습식 에칭, 레이저. 하지만 이 중에서 일본의 DMP의 적용 방식인 습식 에칭만이 현재 시장에서 양산이 되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전주도금과 레이저 방식으로는 양산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여기서 습식 에칭은 반도체를 가공할 때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이 방식을 적용해서 메탈 마스크의 박판 위에 구멍을 만드는 거죠. 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국내에서는 풍원 정밀을 포함한 단 1개 기업이 이 습식 에칭 방식으로 개발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풍원 정밀은 양산 테스트 중이고 다른 회사는 아직 개발에 성공을 못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적용 방식들마다 당연히 장단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일본이 적용했던 방식이 습식 에칭이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당연히 이걸 10년 넘게 사용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풍원 정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금 고객사하고 양산 테스트 막바지에 달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조금 해봐야겠죠. 그리고 FMM을 만들 때는 굉장히 얇은 두께의 인바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니켈, 철로 만든 특수 합금인데 이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회사들은 이 원재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DMP는 히타치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요. 풍원정밀은 현대 BNG 스틸로부터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현재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차별화되는 포인트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건 FMM 양산에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인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고객사 B에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대요. 여기서 고객사 B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풍원 정밀은 다른 회사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너무 확실합니다. FMM의 성공 여부, 그동안의 일본의 독주를 막고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면 그 대체 효과는 엄청 클 거라는 거죠. 지금 공정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에 달린 거고요. 이 FMM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에 대표적인 하나였기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웬만치 이제 수율에 문제가 없다면 국산화 니즈가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실적 보면 매출액이 어찌된 게 계속 감소 추세죠. 이유는 재생 프레임을 활용한 오픈 메탈 마스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생 프레임을 썼기 때문에 제품의 공급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기는 더 많이 팔았는데 전체 매출의 규모는 감소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반면에 보면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했잖아요.
이게 재생 프레임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니까 순이익률은 반대로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FMM 시장 침투에 성공만 잘한다면 FMM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재무안정성 지표는 보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 열의를 보이고 있죠. 파인메탈 마스크 양산을 위한 장비 매입 관련해서 차입금이 존재하더라고요. 돈을 쓴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이 지표들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 내용 보면요. 총 3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3,200원에서 15,200원. 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가 약 456억 원, 시가총액은 약 3,198억 원. 규모가 작진 않죠. 나머지 일정 부분 체크하시고요. 상장은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청약받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따로 없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는 18.98%, 20%가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편인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607억 원 규모, 막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은 4.72%로 낮다는 거 다행이고요. 여기서 기존 주주는 대부분 벤처금융인데요.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절반은 자발적 보호예술을 약속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남은 지분을 상장일에 바로 처분할지 말지, 그 부분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내역이 있어요. 회사가 154억 원 규모고요. 이때 이제 투자자가 전환권을 청구하면, 즉 주식으로 받겠다고 청구를 하면 보통주 136만 9,010주로 전환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전환 청구는 2022년 9월부터 가능합니다. 상장 직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특히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자발적인 보호예술을 또 약속했다고 하니까요. 당장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회사의 전략적인 투자자다, 고객사와 연관된 기관 투자자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작년 9월에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FMM 사업의 양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어떤 투자자가 이 전환사채를 사들인 거다, 이런 카더라가 있기는 합니다. 다음,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봅시다. 비교 기업으로는 OLED 주요 부품과 소재 업체들을 선정했고요.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과 시가총액을 같이 적어뒀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중에서 핌스가 경쟁사이자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 기업의 평균 PER은 21.54배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11.64로 조금 낮은 편이고, 나머지 기업들의 편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2년과 23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30% 할인율로 땡겨왔어요. 30%면 근데 할인율이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면 회사가 22년과 23년에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용한 거죠. 근데 그 논리가 파인 메탈 마스크가 22년에 양산과 초도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고객사에 22년과 23년 순이익 규모가 엄청 증가할 것이다 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FMM의 그 추정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맨 아래의 식을 보면요. 고객사의 FMM 연 소요량에 FMM 평균 판가 곱하고, 그리고 풍원정밀의 고객사 라인 목표 점유율을 곱해줬어요. 다 전부 다 예측치일 뿐인데, 특히 목표 점유율을 보면요. 22년에 대비해서 23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점유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입만 한다면 납기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단기간에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논리예요. 풍원정밀은. 그러니까 보시면 아무튼 FMM 진입에 실패를 하면 이 모든 논리는 다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풍원정밀은 FMM으로 시작해서 FMM으로 끝나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적용 순이익 205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 913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퍼 21.54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19,678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2.92%에서 22.76%를 적용했는데 2021년 기술특례 평균 할인율과 비교했을 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미 느낌이 오셨겠지만 현재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100배가 넘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고평가죠.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총 나누기 21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그나마 22년 추정 손익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비교 기업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이제서야. 즉 22년 추정 손익 정도는 달성이 가능해야 이 공모가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 순이익 달성 가능하려면 필요한 건 뭐다? 네, FMM 국산화에 성공하는 거.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장점도 FMM, 단점도 FMM인 회사다. FMM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만약에 FMM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28일 단독 상장일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이 낮기는 한데 비율로 보면, 근데 유통 시총, 유통가는 금액은 낮은 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 공모주들의 성과가 이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전 공모주들 간단히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총 75만 주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는데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청약 한도 체크하시고요. 100% 기준으로 3억 원 가까이 가능하니까 요즘 공모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수수료 2,000원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보고 수요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